부자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급 자동차, 명품 시계, 별장 등의 답을 떠올리겠지만 정답은 바로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라이 나오유키 작가의 부자의 집사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대부호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사 서비스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의 회사는 집사로서 식사 준비와 운전기사, 재무와 스케줄 관리 등 부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총괄 책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는 24시간 고객들을 수행하면서 남몰래 관찰한 부자들의 습관을 이 책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결국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순 없지만 작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다 보면 부자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1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투자 비결. 돈을 쓸 땐 가격보다 가치를 우선한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항상 가격표에 적혀있는 숫자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조금 다른 생각을 한다. 나는 지금 무엇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지불함으로써 얻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면밀히 따져본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파는 페트병 녹차는 대략 1,500원이다. 반면 동일한 양의 녹차를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주문하면 10,000원이 훌쩍 넘는다. 갈증을 없앤다는 목적으로만 생각하면 호텔에서 녹차를 마시는 일이 무척 비합리적인 소비로 느껴진다. 하지만 부자들은 30,000원짜리 녹차라도 호텔에서 마시면 전혀 아깝지 않다. 내가 산 건 녹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즉 그들이 돈을 주고 산 건 녹차가 아니라 호텔의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혼자만의 휴식 시간이다. 부자들은 돈을 쓸 때마다 무엇에 투자하고 어떤 가치를 얻는지 명확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녹차 한 잔에 30,000원을 들여도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도 부자들처럼 내가 지금 어떤 가치를 위해 지출하는지를 다각도로 따져보고 명확히 파악한다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라도 돈을 쓸 때마다 그 돈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제2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소비 원칙. 본업 이외의 일은 시간을 사서 해결한다. 부자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시간이다. 부자들은 자신이 쌓은 막대한 재산을 이용해 시간을 손에 넣으려고 안달이다. 모두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돈으로 시간을 사고 싶다는 말을 한다. 사실 우리가 제공하는 집사 서비스도 바로 시간이다. 고객들의 일상적인 일부터 비즈니스와 관련된 세세한 요청까지를 도와주지만 사실 부자가 집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진짜 이유는 잡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어떤 부자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부를 쌓으려면 시간을 계속 사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10억 원을 모으는 일은 절대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이를 30년에 걸쳐 평생 버느냐 아니면 1년 안에 버느냐에 따라 자신이 가지는 부의 규모가 달라진다. 10억 원을 1년 안에 벌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을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에만 써야 한다. 오랜 시간 부자들을 지켜보니 그들은 돈을 주고 산 시간을 정말로 남김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어렵게 마련한 시간 동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이때다 싶은 중요한 국면에는 직접 현장에 나가 선두로 영업을 지휘하기도 한다. 또 그동안 좀처럼 만나지 못한 지인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우리도 지금부터 시간을 산다는 발상으로 생활을 되짚어보자. 분명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맡길 때 더 효율적인 일이 있기 마련이다. 적극적으로 시간을 사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비즈니스는 물론 우리의 일상도 더욱 가치 있어지지 않을까. 3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인간관계.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난다. 부자들은
큰 돈을 모으기 이전부터 자신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서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이란 평사원에게는 과장이나 부장, 과장에게는 부장이나 임원을 가리킨다. 부자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하기 때문에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젊은 시절부터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속 깊이 품어왔다고 한다. 오랫동안 부자를 모셔온 한 수행원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모셔온 사장님은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켰고 진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파티에 참석할 때에는 명품 옷이 아니더라도 조금 비싼 옷을 입고 잘 손질된 가죽 구두를 신었다. 그 밖에 상류층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가게에 가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말투나 대화의 소재까지 따라했다고 한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 조금이라도 부자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정말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과 만남을 가져보면 어떨까? 분명 부자가 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금전 철학. 행동하지 않으면 부를 얻을 수 없다. 같은 돈을 얻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실제로 그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과 그냥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만 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부를 끌어당기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은 평생 30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 하지만 진심으로 10억 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이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가 된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돈은 원하는 금액에 묶인다. 이게 바로 부자가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의 요지이다. 부자는 자신처럼 부자의 무대로 발을 들인 사람도 많이 알지만 결국엔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까지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은 돈을 원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을 얻을 만큼 행동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부자들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다. 즉, 목표한 연수입을 얻고 싶다면 현재 자신의 틀을 뛰어넘는 높은 이상을 내걸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부자들이 말하는 돈의 철학에는 돈을 통해 사람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가 깔려 있다. 물론 이는 특수한 사상도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도 아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다시 경제 활동에 투자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본주의적 논리이다.